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한국 액션 스릴러는 더 강력한 세계관 구축, 첨단 무기, 잔혹한 전투 그리고 바빌론과의 위험한 새로운 전쟁으로 돌아왔다는 제목의 스페인어권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스페인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늘 날짜 순위를 보면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디즈니 플러스 탑10 명단에는 없고 전체 순위 14위에 있습니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 탑10에 3개월 동안 머물렀던 21세기 대군 부인과는 대조적인 순위입니다. 21세기 대군 부인은 2026년 현재 디즈니 플러스 방영 드라마 중 전체 3위에 올라있고 훌루 순위는 61위에 올라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지난주에 종영했지만 순위는 디즈니 플러스 올해 전체 4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드라마는 1, 2화가 지금까지 방영된 디즈니 플러스 K-드라마 중 가장 많은 시청 시간을 기록했다는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드라마는 전세계 언론들과 시청자들의 극찬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빙 때와 비슷한 현상인데 무빙 방영 당시 디즈니 플러스 미국 오리지널 스타워즈 아수카 때문에 무빙을 19금 드라마라는 이유로 OTT를 미국은 훌루, 남미는 스타플러스, 인도와 동남아시아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로 분산 방영하며 무빙 또한 극찬의 기사 시청자의 반응이 쏟아졌지만 디즈니 플러스 탑10에는 단 한 번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처럼 아시아 몇 개국만 공식 순위가 잡히게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이지만 디즈니 플러스도 자신들이 보유한 미국 콘텐츠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 자신들의 신작이 올라오는 시기에 K-드라마가 올라오면 K-드라마 때문에 손해를 볼까봐 극도로 견제를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훌루 19금 신작 미드 퓨리어스의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순위표가 정상적으로 단일표로 나열되지만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는 이중 순위표로 나열됩니다. 결국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의 순위는 위에 표에 있는 아시아 5개국 순위만 정식으로 짓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철저하게 미드가 K-드라마에 밀리지 않도록 애초부터 방영 형태로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디즈니 플러스의 이런 형태가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구독자를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구독자를 확보했듯이 디즈니 플러스도 무빙, 조명가게, 킬러들의 쇼핑몰의 엄청난 신드롬으로 전 세계적으로 K-드라마 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순위를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는 아르헨티나 언론이 발표한 아르헨티나 OTT 전체 순위를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킬러들의 쇼핑몰은 아르헨티나 OTT 전체 4위에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로만 보면 1위입니다. 하지만 플리스페트롤 아르헨티나 순위에는 이 드라마가 순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순위를 엉터리로 짓게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스페인어권 언론에서도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 리뷰가 올라왔는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즌2는 킬러들의 쇼핑몰의 세계관을 상당히 확장시켰습니다. 첫 시즌에는 이미 숨겨진 무기, 감시 시스템, 훈련된 암살자들 그리고 엄격히 보호된 지하시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더욱 발전합니다. 시즌2에는 로봇 장치, 드론, 현대 감시 장비, 원격 조종 무기 그리고 적을 찾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여러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순간에는 현대 전투 기술의 사용이 현대 전쟁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데 드론과 원격 조작 기계가 지상의 병사들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즌2는 더 크고 비싼 외관을 갖게 됩니다. 제작 퀄리티는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몇몇 장면에서는 CGI나 식약 효과가 눈에 띄지만 한국 TV 기준으로는 여전히 뛰어난 연출을 자랑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이 신체적 액션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맨손 격투, 총격전, 기관총, 검술 시퀀스, 폭발 그리고 정교하게 짜인 근접 전투를 선사합니다. 각 액션 유형마다 고유한 에너지가 있으며 카메라를 빠른 편집으로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시청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여전히 순수한 액션 스릴러이며 시즌2는 관객이 원하는 바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즌2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 중 하나는 회상 장면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입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히 에피소드 길이를 늘리기 위해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시즌 1의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자주 보여주고 그 사건이 이전 시즌에서 큰 사건을 일으켰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러한 연결 덕분에 시리즈는 성공 후 무작위로 확장되기보다는 신중하게 기획된 느낌을 줍니다. 작가들이 이미 바빌론, 진만, 지안, 베일, 머더헬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암살자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이제 세계관은 한 집이나 비밀 쇼핑몰 한 곳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는 범죄 네트워크, 그 계층, 기술 그리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킬러들의 쇼핑몰 시즌2에 열광하는 스페인어 남미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넷플릭스 할리우드 장르물 특유의 불필요한 질질 끌기가 전혀 없다. 8부작이라는 타이트한 구성 속에 매회차 낭비되는 씬이 없이 반전과 전개가 폭발한다. 미국 드라마들이 시즌을 늘리려고 억지 떡밥을 던지는 문법을 완벽히 비웃는 명작이다. 흔한 할리우드식 백마탄 왕자님이나 억지 로맨스가 없어서 세련됐다. 삼촌 진만과 조카 지안의 생존과 비즈니스적 연대에만 차갑고 담백하게 집중한다. 그게 긴장감을 깨는 불필요한 연애 전개를 넣지 않은 서사 밸런스가 정말 훌륭하다. 존윅 시리즈보다 캐릭터들의 빌드업과 과거 서사가 훨씬 촘촘하다. 단순히 총만 쏘아대는 무지성 액션이 아니라 인물들이 왜 싸워야 하는지 명분을 준다. 과거 특임대 시절부터 얽힌 바빌론과의 악연이 정교하게 맞춰질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시즌2를 이렇게 완벽하게 닫으면서 시즌3를 기대하게 만드는 각본은 처음이다. 보통 할리우드 시리즈들은 속편으로 가면 세계관이 뇌절을 하거나 붕괴되곤 한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바빌론과의 임시 휴전이라는 완벽한 체스판을 짜며 영리하게 마무리했다. 미국 스릴러의 전형적인 민폐 여주인공 클리셰를 완전히 박살냈다. 초반에는 삼촌의 그늘에 있던 정지안이 스스로 머더엘프의 진정한 대표로 각성한다. 누군가의 구출만 기다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직접 총을 들고 반격을 이끄는 모습이 경이롭다. 양산형 할리우드 첩보물의 어설픈 컷 편집 액션과는 차원이 다르다. 카메라를 정신없이 돌려 눈속이 많은 서구권 액션과 달리 롱테이크와 정교한 압이 돋보인다. 배우들의 육체적인 타격감과 피와 땀이 모니터를 뚫고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리얼리티다. 정진만과 베일의 열투는 최근 5년간 본 액션 중 단연 최고다.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 펼쳐지는 맨몸 액션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잔혹하고 아름다운 현대무용을 보는 것 같은 예술적 쾌감을 준다. 클리셰 가득한 할리우드의 무적 주인공 설정보다 훨씬 현실적이라 긴장된다. 아무리 전설적인 킬러라도 칼에 찔리고 로봇 무기에 밀리며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매 순간 주인공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서스펜스를 유발하는 연출력이 대단하다. 할리우드의 과도한 컴퓨터 그래픽에 피로감을 느꼈는데 이건 날 것 그 자체다. 진짜 폭발과 타격, 정교한 무기 메커니즘을 활용해 액션의 시각적 완성도를 끝까지 끌어올렸다. 밀리터리 덕후들이 환장할 만한 현실적인 총격전과 전술이 가득해 눈이 즐겁다. 쇼핑몰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기괴한 전쟁터로 바꾼 비주얼 스케일이 압도적이다. 마치 거대한 비디오 게임의 최종 스테이지를 직관하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미국 서부극이나 갱스터 무비가 주지 못했던 아시아 장르물 특유의 세련된 미장센이다. 이동욱의 묵직하고 태폐적인 느와르 카리스마는 할리우드에선 볼 수 없다. 정진만이라는 인물 그 자체가 되어 눈빛 하나, 담배 연기 하나로 서사를 완성한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아우라와 고난도 맨몸 액션을 소화하는 피지컬이 경이롭다. 주연들의 매력과 존재감이 주연 못지않아 미드처럼 소모되는 느낌이 없다. 미네, 파싱, 큐 등 다국적 킬러들의 개성이 뚜렷하고 각자의 독보적인 액션 시퀀스를 가진다. 그들의 희생과 연대감을 억지 심파가 아닌 덤덤하고 묵직하게 그려내 깊은 여운을 남긴다. 베일의 미친 광기는 할리우드 히어로물의 빌런들보다 훨씬 섬뜩하다. 단순한 절대악이나 말없는 악당이 아니라 정진만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살인기의 표본이다. 등장할 때마다 극의 공기를 얼려버리는 조한산의 사이코패스 연기는 소름이 끼칠 정도다.
디즈니 플러스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 공개한 오리지널 컨텐츠 중 단연 원톱이다. 스타워즈나 마블 시리즈의 끝없이 하락세 속에서 오직 K드라마만이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이 정도의 몰입감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작품이라면 디즈니 구독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 이 명작을 아직 안 본 라틴 아메리카 시청자가 있다면 당장 시작하라고 전하고 싶다. 스페인어권의 흔한 범죄 카르텔 드라마에 진부한 클리셰에 지친 이들에게 완벽한 해독제다. 독창적인 킬러 세계관과 스타일리시함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시아 최고의 마스터피스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도 모르게 TV 앞에서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다. 숨막히는 긴장감 뒤에 찾아오는 카타르시스가 깊은 여운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느끼기 힘들다. 내 인생 최고의 액션 드라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이 드라마를 스페인어권 시청자들이 할리우드 드라마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동안 스페인어권이 할리우드 드라마 영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지적했듯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을 꼼수로 해서 미드를 1위로 미는 것과 디즈니 플러스가 방영 형태를 여러 OTT로 나누어 K드라마를 순위에 잡히지 않게 하는 것은 스페인어권 반응처럼 이미 K드라마가 할리우드 드라마들과 비교되며 그동안 미드가 차지했던 파일을 K드라마가 야금야금 빼앗기 때문에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BTS 그래미 보이콧과 맞물려 한류가 계속 확장되면서 미국이 물리적으로 한류의 확장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